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제주도에 살던 시절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원래는 제주도 사람인데 20대 초반 시절 독립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과 같이 제주도에 살면서 겪은 일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데요. 당시 부모님과 저 그리고 형이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때였고 형도 이제 직장을 구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여 뭘 할지 생각하며 마냥 집에서 빈둥대며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날은 아버지가 퇴근하시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계셨는데요. 아버지의 소리에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던 게 생각납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두 분의 대화가 평소 같지 않게 무언가 긴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저희 가족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사 가려는 곳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렸다는 소식이었고 부모님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빨리 계약을 하자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진 곳이 많고 그런 이유로 값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이 흔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는 제주시에서 살던 집을 잠시 놔두고 제주시 외곽 산 쪽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주도에 살면 전부 바닷가 주변에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제주도에 살아도 바다보단 육지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한 집은 제주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있었고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누가 봐도 이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교도 다 졸업했고 이제는 집에서 나가 독립하게 되는 날을 생각하시고 두 분이서 노후를 보낼 집으로 선택하신 집이었는데요. 집 외관은 펜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었고 정원 옆에는 귤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오래된 집으로 보였지만 그 전에 살던 집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집은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부모님과 저 셋이서 보러 갔는데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서 멀찍이 떨어져 저희 집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까부터 저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머니는 바쁘셔서 그런지 그냥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니까 보는 거겠지 하며 흘렸죠. 저도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희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한 걸 아는지 천천히 저희 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집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저희를 보며 말했는데요. 혹시 이 집 오래 못 버티고 주인이 매번 바뀌는데 이유가 뭐냐며 묻더군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었고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이 기분 나쁘게 이 집은 다들 오래 못 버티고 항상 주인이 바뀐다며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분이 나빴고 저 아주머니가 마을에 오래 살아서 저희 가족에게 텃세를 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과는 달리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무 일 없이 한 달가량을 보냈는데요. 이사를 오고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이었고 저는 제 방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서 무언가를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처음엔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는데 다시 잠에 들려하자 소리는 저를 깨우려고 하는 듯 소리가 점점 커지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제 방 창문 앞에는 귤나무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냥 귤이 떨어진 거겠거니 하며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거실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부모님이 새벽에 거실에서 뭐라고 계시나 생각하고 문을 열려고 제 방문고리를 잡았는데요. 방문고리를 잡음과 동시에 거실에서 무언가가 제 방 앞으로 비정상적인 발소리로 뛰어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고 밖에 있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 문 앞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방에 있는 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제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실 텐데 마치 제가 일어난 걸 아시는 것처럼 제 방에 대고 속삭이듯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시며 문 좀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문고리를 잡은 채 언제 이 소리가 없어질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잡이에서 떨어지지 못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손잡이를 잡은 채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니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요. 어머니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며 물어보셨고 저는 차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 소리는 매일 밤이면 저를 괴롭혔는데요. 이상한 점은 저 혼자 소리가 들리는지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만 유독 심하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거실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가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들려 할 때면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단순히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맨발로 질퍽한 바닥을 밟는 듯한 찰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몰래 CCTV라도 달까 생각했지만 그런 얘기를 꺼내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귤나무 가지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이 덜컥거릴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었죠. 그때 또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녁을 먹고 빨리 잠에 들어 방문을 열어둔 채로 잤다는 건데요. 오늘은 진짜 아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문틈으로 불빛을 봤는데 거실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에게 문을 열어보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낮고 평소보다 훨씬 느릿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짝 바깥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문 바로 앞에 발이 보였는데요. 까만 그림자 같은 사람의 발이 보였고 천천히 문손잡이를 움직이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잡았습니다. 그 손잡이가 제 손에 닿은 순간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손잡이를 꽉 쥐는 느낌이 들렸고 누군가가 제 쪽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어떻게든 참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울음과 웃음이 섞인 듯한 이상한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정체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체는 몽타주 같은 검정색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에게는 밤새 문을 왜 그렇게 잡고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보니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손가락 마디마다 붉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집에 있는다는 것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며칠 뒤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 우리 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저희 집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무당은 저희 집을 보자 어머니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무당을 봤다는 이야기라면 제가 더 무서워할 것 같아 하지 않았는데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결에 거실을 지나다가 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 같았는데
어머니는 그 시각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우리 이 집에서 그냥 나가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런 헛소문 믿고 이사할 수는 없다면서요. 저와 어머니는 제주시에 있던 집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고 아버지만 그 집에 남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벽 시간에 제주시에 있는 집으로 창백해진 상태로 돌아오셨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날은 아버지가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마당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가 귤나무 쪽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이상한 정체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하셨고 때마침 그 주변 민박집에서 담배를 피러 나온 사람이 아버지를 발견하여 아버지를 깨우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깨자마자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집에 좀 같이 들어가자고 하여 차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제주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은 예전에 젊은 부부가 살던 곳이었는데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집 아내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처분하고 나갔다는데요. 이후 그 집은 주인이 바뀌다 저희 집이 인수하였고 저희도 어느 사업가한테 팔았는데요. 현재는 제주도에서 인기 있는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도 이 집에서는 오래 살면 안 된다며 이야기하며 도망갔고 이후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니 무당은 그 집에는 오래 머물면 절대 안 된다며 오래 살게 되면 그 터에 있는 기운이 너무 세서 집터의 기운에 잡아먹힌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은 터라며 식당을 하라며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그 집에서 식당을 할 생각이나 민박집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숙소의 특이한 점은 제주도의 여느 숙박시설과 다르게 연박 고객은 받지 않고 있고 매일 새로운 손님으로 끊이지 않는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후기에는 연박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연박은 절대 안 된다며 이야기하셨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